상표가 이제 선출원하고 후출원하고 이제 후출원이 무조건 진다 그랬잖아요. 같으면. 네. 유사하면. 근데 이게 유사한지를 판단을 할 때 만약에 상품이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나면 상표가 이제 유사해야 되는데 피프티와 피프티가 뭐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외관, 칭호, 관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유사해도 돼요. 하나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이 뭐냐면 한국인 발음으로. 아. 네. 그럼 뭐 피프티. 피프티랑 피프티나 발음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칭호가 유사하니까 유사한 상표로 거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냐 영문이냐는 되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든 한글이든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하면 비슷한 거는 그냥 같이 자동으로 그렇죠. 되는 만약에 거는 한글을 마찬가지다. 등록받았다 그러면 영문 표기들은 대체로 후출원 등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정확하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가 영문과 한글이 같이 쓰이는 상표라면 둘 다 등록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만일 제가 저희도 뭐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한글로 미스 글로라이스 코리아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라이스랑 네.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네.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이 기준이 물론 명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심사 기준이나 이런 나와 있지만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재밌고 어려워요. 글로라이즈랑 글로라이스 누군가 이 라이스를 쌀의 라이스로 쓴다고 했을 때 네. 다른 뭔가 비유사의 느낌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냥 한글 음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스와 라이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외관의 차이에서 크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네. 칭호에서는 그게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글로라이즈가 너무 샘나서 비슷한 상표로 부당하게 이 글로라이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상표를 출원할 것 같아요. 클로라이즈. 그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네. 근데 첫 음절이 되게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글로라이즈랑 글로라이스는 뭐 유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쿨로라이즈라든지 글로라이즈도 네, 좀 뭔가 좀 많이 다르게 그렇게 하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또 그러면 글로라이즈 입장에선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클로라이즈든 꿀로라이즈든 끌로라이즈든 깔로라이즈든 다 기분 나쁘잖아요. 다 기분 나쁘죠. 그럼 나 이거 출원하는 거 방해하고 싶어. 이런 방해하고 방법이 싶어요. 있어요? 혹시? 방해하고 싶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차 중에 출원하고 심사 진행이 되고 출원 공고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심사를 찾아보니까 선행 상표들 찾아보니까 등록해도 되겠다라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고의 의미가 뭐냐면 다 달려들어서 2개월 물고 내에 뜯고 씹고 즐겨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등록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 여기 이의 신청 제기해. 라는 공고문인 거죠. 특허청에 이제 키프리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이의 신청서를 쓰면 돼요. 이거는 글로라이즈랑 클로라이즈는요, 심사관님. 이러면서 또 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비슷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아주 이제 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방해를 하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안 되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높일 수 있고. 근데 그래도 아닌 것 같은 심사관분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이의 신청 전에 정보 제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글로라이즈라는 원래 상표랑 유사합니다라고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심사관님이 못 찾을까 봐 혹시나. 그래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쓱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 정보 제공 이후에 이의 신청이라는 단계가 있고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님은 다른데? 라고 생각해서 클로라이즈를 등록을 했다고 쳤을 때 그 네.
그때는 이제 취소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무효 취소 심판이라는 심판, 것도 있고 심판. 이제 사후적으로 이 상표의 등록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더 남아 있어요. 그 등록이 그렇구나.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상표가 누가 출원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막 맨날 들어가서 글로라에서 또 누가 등록을 했나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누가 등록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플로라이즈를 누가 등록을 해서 한 3년 동안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그럼 그 후에도 못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등록을 해서 쓰고 있다고 가정한 건가요? 네. 등록을 해서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경우에. 3년 동안 썼다고요? 네. 안 썼으면 취소시킬 수 있는데 아니 쓰고 나면 이제 무효 심판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여전히 이 이전에 출원되었던 글로라이즈 출원되고 등록된 글로라이즈라는 상표랑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 이걸 간과하고 등록시켜줬습니다. 심판관님 더 높은 데 가서 심판관님 이거 무효로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는 심판 청구 단계가 있어요. 그럼 뭐 소송이 끊이질 않겠네요. 이런 분야에서는. 요즘 상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제고가 돼서 분쟁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제가 믿고 싶었던 사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대표님이 등록한 50/50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가 확실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확실한 건 없는데 이제 쭉 검토해 봤을 때는 대체로 원하시는 사업에는 등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후 출원한 것 중에서 멤버들 명칭은 이름은 이제 유명해서 뭐 이게 이제 그 어트랙트 측의 멤버들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출원을 했죠. 맞아요. 그럼 이제 공중에 이제 오해가 생기잖아요. 혼동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트랙트 거 아닌가? 네. 라는 이 대중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품 분야와 상관없이. 그리고 50/50라는 한글 상표는 이제 12개 분야에 출원되었지만 검토해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분야는 이미 전 대표님의 상표 출원이나 어트랙트의 상표 출원이나 타인 전혀 상관없는 제3자들의 상표 등록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로로 출원을 하셨는지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변리사와의 정확한 상담 없이 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없이 빠르게 출원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뭐 성급하게라기보다는 큰 검토 없이. 검토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변리사가 이 사태를 알고 이 출원을 의뢰받고 검색만 좀 해봤어도 60개까지 출원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절이 거의 명약관화한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모르고 그렇게 하셨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든 등록을 앞에 거를 없애면서 등록을 받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세웠거나. 근데 저는 전자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했을 뭐 가능성이 높- 온라인에서는 50/50가 5명이라고 마지막 멤버 이름이 렌다래요, 렌다. 근데 누구? 그러니까 저는 그 50/50 멤버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ABCD라는 멤버가 있으면 네. 누군가가 온라인에 50/50 멤버가 ABCD 렌다 아,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50/50  member 자체를 모르니까 5명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렌다가 멤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상표 등록된 거 보니까 4명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이죠. 그래서 왜 렌다는 안 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렌다 아직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렌다. 오해였네요. 렌다 아직 비어있어요? 렌다 자리 비어있어요. 렌다 비어있습니다. 그럼 그 렌다도 한글로 제가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볼 이참에. 만한. 내는 건 언제나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등록받는 이참에 것은 그러면 이제 별개 얘기로.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이사님은 그럼 만일 저희가 렌다로 상표를 등록을 하고 싶으면 네. 뭐 화장품이나 뭐 의류 쪽에 등록을 하고 싶으면 대략 얼마 정도? 이거 궁금해요. 금액이 금액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해서 출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특허청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놓은 편이에요.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고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놔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적절히 출원하고 출원할 때 56,000원 특허청에 내고 등록받을 때 21만 1,000원과 약간의 세금을 네. 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운이 좋은 케이스는 그렇게 하면 3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네. 상표 하나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상표 하나에 근데 그 정도 돈이 드는. 그렇죠. 아까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60개라고 한 것은 류구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류구분별로 하나의 상표라고 치기 때문에 네. 두 개의 류구분에 50/50 등록받고 싶다 이러면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쓰면 좀 손쉽게 상표 출원을 안내해주는 사이트를 쓰시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등록까지 한 2-30만 원 드는 것 같고요. 그 특허청 비용 별도로 하는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60개나 하셨으면 돈이 꽤 많이 나갔겠네요. 그죠? 거의. 그렇죠. 그 플랫폼에서 했다고 쳤을 때도 꽤 나갔다고 봐야죠. 1,000만 원 넘는 돈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럼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일단은 등록을 해놓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EO 뭐 그 멤버들 이름 있잖아요. 멤버들 이름이 만약에 등록까지 갔을 때 저명해졌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좀 유명해졌다고 치면은 이게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될 명분도 생겨요. 근데 아직 사실 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의 이름은 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일로 유명해졌죠. 네.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절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겠네.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막 법정 싸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리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50/50라는 상표의 소유권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지 안 될지 또는 요 상표에 대한 다툼이 이게 증거 싸움이잖아요, 법정은. 그럼 그 판사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만일 판결을 내릴 때 이게 기준이 뭐가 될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둘 다 등록을 못 받았는데 혹시 분쟁을 어떤 걸로 한다고 지금 전제를 하신 거죠? 50/50라는 그 상표명. 그러면 서로 사실 분쟁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예 권리가 없어서 뭐 만약에 소송을 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벌어질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걸 쓰지 마라라고 하는 소송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가처분 누군가는 낼 것 같아요. 네. 쓰지 마라라고 하는 사용 금지에 대한 소송이 벌어진다면 이 기준은 뭐가 되냐면 대중의 인식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중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사익적으로 보면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일구어낸 이 인지도가 있는 이 상표를 등록은 안 받았지만 이 브랜드를 타인이 쓰는 것으로 프레임을 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이제 시각을 그렇게 보면은 사용 금지를 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불명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양측 다 이 그룹이 커가는데 뭐 한 명만 너무 기여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물론 뭐 어트랙트가 많이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곡을 만들거나 뭐 곡을 또 프로듀싱하고 이런 쪽에서는 저쪽이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 주장할 거고. 더기버스 측은 또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
게 판단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기준으로는 어느 쪽의 노력으로, 어느 쪽의 성과로 인정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양쪽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50-50라는 그 그룹명을? 양쪽 다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 자체는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의 효용성이 있는지가 좀 문제 아닐까요? 효용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트랙트가 50-50는 어트랙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다른 회사가 50-50를 쓸 때 인정을 안 하거나 인기가 식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쓰는 건 쓰는데,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그게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약간 갑자기 오지랖이자 걱정이 든 게 아직 등록이 안 됐으니 그러면은 약간 노이즈 마케팅으로라도 본인들 인지도를 높이자 하고 50-50를 막 갖다 쓰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양자구도에서만 얘기해서 그런데, 한쪽이 우리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등록받을 거라고 자신이 있고 하면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출원 이후에 먼저 경고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경고장은 등록을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등록될 상표권자인데 쓰지 마 라고 경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트랙트라면 보낼 것 같아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늦게 되더라도. 누군가 어트랙트 측이 제3자가 어트랙트가 네. 아닌 제3자가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 뭐 이런 갖가지 수단으로 막 등록 결정을 뒤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등록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등록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경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부터 등록될 때까지 손실에 대해서 등록되면 청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상 청구할 거야.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경고가 먹히냐 안 먹히냐는 또 저쪽의 판단이고. 근데 경고를 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위험해지네. 왜요? 어트랙트가 위험해지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영업 방해를 한 게 될 수도 있어서 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다면 한다.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대리인이라면 네. 하시라고 한 70% 이상의 확률로 제안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대비하는 방법이 또 네. 있었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출원하고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네. 뭐 운 좋게 등록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있지만 네. 거절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에 좀 도의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저도 한쪽 분이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문제에서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막상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는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 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닌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뭔가 결정난 것도 없고. 네.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네. 이제 전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좀 인도적인 차원으로라도 어떻게든 법이 그게 안 보상을 받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보호를 해줬으면,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나도 내가 뭘 창작을 하면 네. 이제 인정받고 동시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텐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서류로만 얘기해. 법원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좀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죠. 맞아요. 이제 뭐 만약에 세간에 돌고 있는 그 사실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법은 법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표법적으로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세간의 어떤 사람들은 전 대표가 너무 사람을 믿었다. 왜 일을 꼼꼼하게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사람 장사라. 네. 사람을 안 믿고는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법도 인정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멤버들의 부모님이 출원을 해서 정확하게 적용은 안 되는데 멤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년 정도 있다가 누군가 취소 심판을 걸면요. 사용하지 않은 걸로 해서 취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사용한 상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그러니까 예를 다른 들면 거예요? 뭐 안성일 대표님 그쪽이 가져간다고 양도를 받아서 네. 쓴다고 하면 사용으로 인정이 될 텐데 네. 왜냐하면 직접 이 그룹을 데리고 가가지고 활동을 시켰다고 했을 때는 직접 사용한 주체가 될 텐데 네. 부모님들은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명백하게 아니니까 3년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피프티를 부모님들이 계속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도 들으실 거고 아마 양도를 하시겠죠. 그걸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인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닐까요? 제2의 50-50. 앞에 제2부. 그러면 50-50 그 영문 앞에 제2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 제2 바로 거절이죠. 그것도 거절이. 왜 되는 게 없잖아요. 저희 최대한 되게끔. 끝나는 거구나. 네. 그렇게. 그렇구나. 아쉽다. 그러게. 네. 뭔가 이 사태를 들었을 때 뭘 얘기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얘기할 게 엄청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맞아요.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감정이입이 자꾸 돼서. 저작권 상표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중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짚어야 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오늘 덕분에 많이 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저도 급하게 얘기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느라 여기저기 허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좀 알려드렸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백승혜 변리사님이 물론 바빠지시겠지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그러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꿀팁. 핸드폰은 삼성이다. 갤럭시를 쓰셔라. 갤럭시다.